우리 집 밖에 나가면 이제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건 15층인데 뭐 30층도 있고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인사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인사하는 게 다 꺼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어요. 참 우리는 지금 이웃과 살 때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알잖아요. 솔직히 한번 몇 번 지나다니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라인일 수도 있고 또 옆에도 있긴 한데 인사를 안 하고 절대적으로 다니는 것이 익숙해졌나 봐요. 이 또한 이게 우리는 문제시 되지 않죠.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요, 다. 그러면 어떠냐면요. 알면서 인사 못하는 사람도 엉망진창이지만요. 그렇더라고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인사를 해도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요? 저는 제가 무슨 세상의 책임자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좀 살기에 불편하더라고요. 좀 제가 옛날에 미국 샌디에고의 무슨 호양가, 나요 호양가는 그런 해변가 도시에서 이제 출장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제 백인 아줌마하고 흑인하고 막 굿모닝 하면서 막 살갑게 하고 막 그쪽 같은 동인 집이 근처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보이지만 적어도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공간, 다른 사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하도 하수선하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서로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제 아파트 앞집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종 실험이랑 똑같이요. 제가 인사를 드렸고 그분도 인사를 제 받아주고 하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서로 인사해요. 눈빛도 따뜻하고 좋아요. 너무 서로 외로운 거거든요, 이 세상은. 좀 밖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어디 갔다 오세요, 식사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성 회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꼭 인사합시다. 코비드-19 전에도 그랬는데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코비드-19는 완전히 나와 이웃으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야 할까요? 좀 불편해도 이웃과 인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뭐 이렇게 막 바뀐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뭐랬죠? 63년, 전 63년생이거든요. 이러한 사람 선배들이 이제 많이 늙으셨고 돌아가신 사회의 좀 주력이 아니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제 상사들 하면 기분 좋았거든. 물론 힘들죠. 돈 벌이가 쉽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저희 나이 많은 사람은. 가짜든 진짜든 간에 웃어주고, 관심 받아주고, 인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년을 작년 했는데,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팀에서 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하게 팀장이 있었는데, 팀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와,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랬나 봐요. 우리 조선시대나 좋아하지도 않지만, 조선시대는 그래도 유교 정신의 인간 관계잖아요. 유교가 생기게 된 것이 사람과 사람 인사하고 또 이웃 간에 좋게 지내고 하는 게 유교가
탄생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관계죠. 관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 문제가 유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함부로 이렇게 어린애도 그렇고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유교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조금 익스큐즈해서 조금 반말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 반말이라는 것이 정을 기반으로 한 거죠. 따뜻하고 온전한 정 기반. 지금은 위건 아래건 옆이든 간에 이야기를 섞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하고 이 나이 든 사람 사고력 차이가 확 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젊음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종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있거든요. 부자지간이든지 가족에서 그렇고 이웃 간의 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를 살아보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이제 63년생은 어렸을 때 다 가난했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 20대, 30대들은 이제 63년생들이 이렇게 기반 닦은 그 자녀를 갖다 보니까 뭔가 초등학교, 대학 쪽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대학 다니면 아르바이트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도 하겠죠. 똑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완전히 캐셔마크 같아요. 사람마다 남자, 여자 틀리고, 사람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분오열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사회는 또, 무한 경쟁이라고 막 누가 떠들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경쟁만 하지.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협업을 쓰는 데에도 융복합이라는 쓰더라고요. 그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나 봐요. 융복합, 이게 뭐죠? 관련 사람이 합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융복합이든 뭐든 그런 기반을 할 때는 협업이라는 단어 써주는데 안 쓰더라고요. 철저히 기업에서는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협업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많아요. 지금 새로운 새로운 산업, 한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 뭔가 새로운 이런 거인데요. 뭐라고 하죠?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은 것처럼 입맛에 맞은 것만 성장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튜버잖아요. 좀 제가 살아가는 환경이 제가 살기가 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살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팀장과 팀원 관계라든지 뭔가에 꼭 있어야 될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인사도 하고 가장 친한 그렇잖아요. 일단 팀이라는 게 법의 어떤 회사의 레귤레이션, 어떤 규정에 따라서 딱 모여진 집단인데 그때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뭔가 기분 좋게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안 돼요. 못 돼요. 그게 가족 때도 안 되더라고요. 음식도 각 사람 먹는 게 달라요. 참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같아요. 저 미국이란 나라도요. 이렇게 엄마가 딱 이렇게 아침 요리해서 요리 상황이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계란하고 우유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어찌 된 곳인지 자식 음식 다르고 남편 음식 다르고 아내 음식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가 봐요. 왜 잘 살면서 인간적으로 서로 인간끼리 사는 걸 삐뚤어졌을까요? 우리 가정,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제가 함께 사는 이것도 그래요. 아버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어린애들은 그런가 봐요. MZ세대라고 그런 분들은, 어린애들은 학교도 그럼 뭐 또 그렇게 키웠나 봐요. 어떻게 협력, 협업, 뭔가에 조금, 인간 관계에서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고 해서 다 키워놨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싸운 것도, 좀 보기 싫고요. 세대 간의 거 보기 싫은데요. 가끔씩 무정하다는 생각,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정은 끊었나 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돈이 중심이잖아요.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급급하잖아요. 다른 거 중요치 않아요. 돈.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인간성이 망가졌잖아요. 돈을 위해서 정이 없어졌잖아요. 조직에서 나이라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과 어떤 계급별로 다 정해졌죠. 그거는 그거는 어떤 생산성이나 측면에서 이제 매우 강력한 그런 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집으로 넘어오잖아요. 직장 생활 한 사람 집으로 넘어오면, 부부끼리도 그렇게 낮 시간대 그렇게 사는 거에 관성법칙에서 저녁 시간도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요, 이렇게 가족주의로 살지는 못하고, 다 개인주의로 살더라고요. 웃기죠. 우리는 지금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강아지 키우는 게 일상화돼서 이제 그게 또 정상화인지 모르지만요. 집에 와서는 서로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죽고 못 살고 살아야지 다 챙겨주고 강아지하고 살고 또 어떤 이제 식물하고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은가요? 인간 대 인간끼리 살아야 돼요. 동료끼리 어떻게 개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린아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 그랬을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직장이든 어떤 완벽하게 모든 걸 쏟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정에서의 무슨 가정에 어떤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성 회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꼭 인사합시다. 코비드-19 전에도 그랬는데 후에도 더 그렇습니다. 코비드-19로 완전히 나와 이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야 할까요? 좀 불편한 이웃과 인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확보되는데 아파트에서 누구도 그런 아파트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팩실리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캠페인, 조금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캠페인이 필요하잖아요. 이웃끼리 인사합시다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의 뉴스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빨리 우리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니까요, 좀 잘 배우고 뭔가 조금
그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계층들이 오직 돈에 함몰돼 있어요. 돈만 벌려고 생각만 해요. 뭔가의 그 세상 흐름에 좀 따뜻하고 온기를 불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끼리 만났을 때 정이 통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논리를 누구도 만들어내지는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돈에 함몰돼 버렸어요. 자본주의 들어오면서요. 그냥 돈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한들 뭐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실 분이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저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뭐 그걸 기대하지 않는데, 혹시 본다고 하면 서로 우리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60이 돼서 정말 좋은 직장에 살다 남아가지고요. 연금이랑 하도 붓고 해가지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주도층을 해서 좀 사회를 어떻게 좀 올바르게 조금 세상 사람들이 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이 주제를 좀 잇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성 회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꼭 인사합시다. 코비드-19 이전에도 그랬는데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코비드-19는 완전히 나와 이웃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야 할까요? 좀 불편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